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까 여기 있었던 가운데 있었던 삼각형 조절점을 왼쪽으로 옮겨서 밝게 처리를 한다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있었던 삼각형을 이쪽쯤으로 옮겨서 또 밝게 처리를 했어요. 그 화면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밝게 조절 처리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왼쪽 삼각형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어두운 톤을 조절을 할 거예요. 자, 옮겨 볼게요. 왼쪽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있던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어두운 톤을 조절을 했더니 아까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더 밝게 선명하게 처리가 되었죠. 밝기만 했었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처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미지가 선명한 것을 확인하시고 이미지의 색상, 톤, 명도, 대비값을 설정해서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레벨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는 이제 닫도록 할게요. 확인 누르시고 확인. 자, 색상 균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색상 톤을 조절을 할 건데, 자, 이미지 탭으로 가세요. 이미지 탭으로 오세요. 이미지 탭에서 조정 눌러줍니다. 조정 클릭합니다. 이미지 조정. 자, 여기에서 이미지 조정에서 색상 균형을 선택할 거예요. 색상 균형, 이미지 조정, 색상 균형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선택하러 갈게요. 이미지 조정, 색상 균형. 자, 색상 균형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여기에서 색조 균형, 여기 있죠? 색조 균형을 중간 영역이잖아요. 중간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자, 빨강, 녹색, 파랑이 있어요. 여기 빨강, 녹색, 파랑. 여기 끝에 색상은 대비되는 색상이에요. 빨간색에 대비되는 색상, 녹청, 녹색에 대비되는 색상, 마젠타, 파랑에 대비되는 색상, 노랑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에 버튼을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삼각형은 이 정도쯤으로 옮겨주세요. 여기 있던 삼각형을 이 정도쯤으로 옮기시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삼각형도 아주 살짝 이 정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옮기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있던 삼각형도 한 이 정도쯤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옮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전부 다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가운데 값이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조절을 하셨으면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선택. 자, 그러면 아까 처음 이미지에 비해서 상당히 선명한 처리가 되었죠? 색상도 좀 더 원래 색상처럼 선명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까는 흐릿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의 명도와 대비값을 설정해 볼게요. 자, 이미지 탭으로 가겠습니다. 이미지 탭, 조정 선택, 명도 대비 처음에 있죠? 이미지, 조정, 명도 대비 선택합니다. 이미지 선택, 조정, 명도 대비 선택. 자, 명도 대비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화 상자, 명도 대비 대화 상자에서 명도 값과 대비 값을
지금은 0인데 각각 20으로 설정을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20으로 입력을 직접 이렇게 해주세요. 20, 20씩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확인 눌러볼까요? 이미 다 보이시겠죠? 확인하시면 자, 이미지가 처음 이미지에 비해서 보다 선명한 색상과 선명한 색상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명도의 값이 높아지면 밝아지고 낮으면 어두워집니다. 대비값이 높으면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명도값과 대비값 알려드린 거 지금 말씀드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작업한 내용으로 사진이 훨씬 밝아지고 선명해진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어두운 사진 밝게 만들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두운 사진 밝게 만들기. 자, 다시 포토샵 화면으로 오셔서 자, 어두운 사진을 열 거예요. 자, 파일 들어가서 열기 선택해야겠죠? 파일 열기. 파일 열기. 그러면 어느 사진을 어디 경로에서 찾아 열 것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우리 바탕화면에서 포토샵 기초과정 폴더 만들었고 그 안에 지금 이번 시간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있죠. 02부터 P01-01부터 P02-01부터 P-02부터 P02-05까지 파일 오늘 이렇게 5개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02-02 선택해 주세요. 02-02 선택 열기. 자, 그러면 총 이번에는 네 번째 탭이 생성이 되면서 파일이 불러와졌습니다. 우리 예제 파일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선택해서 다 공부해 보았죠? 자, 이제 02-02 불러오셨으면 자, 막대 그래프로 팔레트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막대 그래프 내비게이터 네. 보통 막대 그래프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작업 환경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없다면 여기 창에 가시면 막대 그래프든 뭐 내비게이터든 다양한 기능 내 작업 팔레트,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막대 그래프. 자, 막대 그래프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 부분, 오른쪽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됐는데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클릭하면 막대 그래프라고 해서 새로운 창이 하나 열렸어요. 여기에서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가 아니네요. 문자 스타일을 선택했나 보네요. 다시 문자 스타일은 체크해서 지워놓고 막대 그래프를 체크해서 네, 막대 그래프 잘 나왔죠? 화면을 조금 키워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볼게요. 자, 막대 그래프 창이 나왔어요. 막대 그래프에서 팔레트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지에서 자, 이미지 탭으로 가셔서 이미지 탭으로 오셔서 이미지 탭으로 오셔서 이미지 탭에서 조정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 조정 레벨이 있습니다. 아까 했었던 레벨이죠? 레벨 클릭할게요. 레벨 클릭. 이미지 조정 레벨 클릭. 자, 그러면 레벨 대화 상자가 열렸어요. 레벨 대화 상자에서 가운데 삼각형 있죠? 가운데 삼각형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하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가운데 삼각형을 이 정도 이렇게 여기 있었던 삼각형을 이 정도 옮겼습니다. 위치 조절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누르면 자, 아까에 비해서 훨씬 밝게 처리가 되었죠? 좀 더 세밀하게 이미지의 명암과 대비를 조절하겠습니다. 이미지 탭에 가서 이미지 탭 선택해서 조정 있죠? 조정. 조정에서 명도, 대비, 곡선을 선택할게요. 곡선. 이미지의 명암과 대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곡선으로 갈게요. 이미지, 조정, 곡선 선택합니다. 곡선 선택. 이미지, 조정, 곡선. 자, 그러면 곡선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여기에서 그래프 위쪽에 점 있죠? 그래프 위쪽의 점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해볼까요? 클릭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밝게 처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조절점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 어둡고 밝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미지 그래프를 여기 곡선 그래프를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두는지 이렇게 그래프를 두는지에 따라서 밝기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어둡게 말고 이렇게 밝게 처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 곡선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은 형태로 곡선을 조절하셔서 이미지를 밝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어둡게 처리를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요쯤 되는 부분에서 마우스로 클릭하셔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살짝 요 정도? 네, 이 정도? 자, 클릭해서 움직이면 그만큼의 영역이 이렇게 점이 생겨요. 내가 지금 곡선이라고 이렇게 있었던 그래프를 움직여서 여기에다가 조절점 하나씩 생성을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곡선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그래프를 움직여서 이미지를 밝게 또는 어둡게 처리를 해주고 곡선을 이용해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곡선 대화 상자에서 자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 여기 있는 이 조절점을 움직여서 여기에 색상을 조절을 잘 못하겠다는 분들은 자동을 선택해 주세요. 자동 선택. 자동 선택. 네. 자동 선택하니까 컴퓨터가 처리하기까지 살짝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곡선이 조절이 되면서 사진 파일의 색상이 좀 더 밝게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확인 누르도록 합니다. 확인 클릭. 확인 클릭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지 조정 명도 대비를 클릭해서 명도와 대비를 각각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클릭, 조정 클릭, 명도 대비 클릭, 여기 있죠? 이미지, 조정, 명도 대비 클릭. 자, 클릭하러 갑니다. 이미지, 조정, 명도 대비. 그러면 명도 대비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명도 대비해. 명도는 마이너스 10 입력해 주세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대비는 마이너스 25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 빼고 25로 입력해 주세요. 각각 명도 마이너스 10, 대비 25 입력해 주세요. 되셨다면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이미지 불러왔던 처음 이미지에 비하면 굉장히 밝고 선명하게 처리가 되었죠? 아까는 어두운 이미지였는데,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가 너무나 어둡거나 너무 밝은 이미지는 보정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분위기 있는 사진 만들기 진행해 볼게요. 분위기 있는 사진 만들기. 여기 있죠? 분위기 있는 사진 만들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오셔서 자,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파일 탭 클릭해서 열기 선택합니다. 열기 선택하셔서 이번에 불러올 파일은 P02-03입니다. 한 소녀의 이미지네요. 이거를 선택해서 불러올게요. 선택, 열기. 네, 불러와졌나요? 이미지가 불러와졌으면 중톤 이미지를, 이중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먼저 회색 음영으로 바꿔야 돼요. 자,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중톤 이미지를 만들 건데 이중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색 음영으로 바꿔야 된다. 자, 이미지 모드로 가셔서 이미지 클릭, 모드 클릭, 이미지 클릭, 모드 클릭. 자, 회색 음영 있죠? 회색 음영 클릭합니다. 이미지 선택, 조정 선택, 아이고, 모드 선택, 조정이 아니라 모드죠? 이미지 선택, 모드 선택, 회색 음영 선택. 자, 그러면 메시지가 하나 나타나요. 책상의 기존 정보를 버릴 것인가 물어보는 대화 상자인데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기 또는 확인.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원래 색상은 다 버리고 회색 음영 처리가 되었어요. 그죠? 이미지가 흑백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이미지의 명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명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지 클릭, 조정 클릭, 명도 대비 클릭. 자, 명도 대비 대화 상자에서 명도 대비 대화 상자에서 대비의 값을 15라고 줄게요. 15. 대비의 값을 15라고 주세요. 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15 다 입력하셨죠? 자, 확인 클릭했어요. 자, 이중톤으로 설정을 할 건데요. 이미지 모두 이중톤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모드 이중톤 있죠? 이미지 모드 이중톤. 자, 이중톤 선택하러 갈게요. 이미지 모드 이중톤 선택. 자, 이중톤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이중톤 옵션 대화 상자에서 유형을 이중톤으로 선택할게요. 지금은 단일 톤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작은 목록 단추 누르셔서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이중톤 선택합니다. 이중톤 클릭.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중톤이라고 해서 원래는 단일 톤이었는데 잉크 1에서만 색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중톤을 선택하니까 잉크 2가 활성화 처리가 되었어요. 자, 이중톤 대화 상자에서 유형 이중톤으로 선택한 다음 잉크 2의 색상 상자를 클릭합니다. 여기 있는 하얀색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자, 클릭하니까 색상 피커라고 해서 잉크 2의 색상을 어떤 색상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골라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양한 색상 라이브러리에서 색상 라이브러리 보시면 온라인 더 내비게이터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창에 가서 내비게이터 레이아웃 그래프 브러쉬 색상 견본 색상 라이브러리 색상 견본 아닌데 창 속성 아니고 조정 색상 견본 색상 라이브러리가 속성 색상 견본 싱크 인더 컬러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했던 내용이 어디냐면 이중톤으로 설정하는 건데요. 이미지에서 모두 가셔가지고 이중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중톤 클릭하고 이중톤 옵션이 나타나면 지금은 회색 옵션이기 때문에 회색 음영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단일톤이에요. 단일톤이 아니라 이중톤 할 거니까 작은 목록 단추 누르신 다음에 이중톤 선택합니다. 자, 이중톤을 선택하면 잉크 2라고 하는 두 번째 색상이 활성화 처리가 돼요. 자, 이중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잉크 2의 색상 상자인데 잉크 2의 색상 상자를 클릭합니다. 자, 색상 상자 클릭. 그러면 색상 피커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색상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 색상 라이브러리 클릭해 주세요. 색상 라이브러리 클릭. 자, 그러면 다양한 색상들이 나타나죠? 색상 라이브러리 클릭하니까. 자, 여기에서 원하는 색깔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맨 처음에 있는 이 색상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해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아까 그냥 회색 처리만 되었던 요 이미지가 살짝 핑크색이 가미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비교가 되시나요? 조금 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색상을 이렇게 진한 색으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진한 색을 클릭할 때마다 이미지의 색상이 점점점 밝거나 또는 어둡게 처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저는 가장 밝은 핑크 색상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 눌렀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이중톤의 농도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잉크 2에서 여기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잉크 2에서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대각선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버튼 있죠? 이 커브 단추를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면 이중톤 곡선이라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곡선의 가운데 부분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할 거예요. 곡선의 가운데 부분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자, 해볼게요.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끌어당겨 주세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되셨나요? 그래서 사진이 다음과 같이 이중톤으로 변경될 겁니다. 자, 확인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확인. 자, 이미지의 색상이 전체적으로 핑크 색상에다가 잉크 2라고 해서 이렇게 대각선 처리되었던 부분을 잘 보시면 이중톤 곡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아이고, 취소. 이렇게 예쁘게 대각선이 있었는데 가운데 부분쯤에 클릭해서 밑으로 잡아 당겼더니 여기 색상이 살짝 변경되면서 곡선도 이렇게 우리가 움직였던 만큼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확인 눌러서 우리가 작업한 이중톤 진행 과정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중톤 과정. 자, 이번에는 이중톤 모드의 사진은 JPG 파일로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웹용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로 가셔서 파일 탭 오셔서 웹용으로 저장이 가운데쯤 있습니다. 웹용으로 저장 찾아보세요. 웹용으로 저장. 그래서 웹용으로 저장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웹용으로 저장 클릭. 자, 그러면 웹용으로 저장 100% 해서 창이 하나 열렸죠? 최적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자, 최적화 지금 기본값으로 있는 두 번째 탭이에요. 최적화에서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이 어디 있지? 파일 이름 설정은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최적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타났으면 여기에서 우리 저장을 바탕화면에 있는 포토샵 기초과정 폴더에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나타나는 하위 목록들 중에 포토샵 기초과정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따닥 해주시고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름 그대로 써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의 원본 파일의 색상이 우리가 지금 설정한 색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02-03 끝에서 언더바 03 한 번 더 넣을게요. 그냥 의미 없는 숫자인데 여기 파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파일명을 조금 다르게 지정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선택. 그러면 웹용으로 저장 경고를 나타나는데 일부 웹 또는 브라우저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에 파일을 올렸을 경우에 웹상에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GTQ에서는 요구하는 문제나 뭐 그런 게 출제되는 게 아니니까 자세히 알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PSD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PSD 파일이라는 건 포토샵 파일이죠. 그래서 파일 들어가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최적화 파일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다시 웹용으로 저장을 들어가서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자, 내가 저장할 경로 확인해 주고 이미지 이름을 조금 다르게 33 저장해 주고 기타 기타 PSD 파일 파일명을 여기 뒤에 보시면 .jpg라고 보이시죠? 이게 파일의 확장자명인데 웹용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 PSD 파일로 저장을 한 번 더 할 건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이 파일 이름을 선택하시고 파일명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파일명 PSD 파일 있죠? 이걸로 해서 저장을 할게요. 저장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저장한 파일을 또 다른 이름으로 03jpg는 아니고 03까지만 하고 03까지만 넣고 아까 썼던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음영톤 준 걸로 저장했던 파일명이죠. 이거 그대로 해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 그러면 총 PSD 파일이 2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2개가 만들어졌어요. 파일명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지금 JPG 파일로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이고 PSD 파일로 파일 형식을 설정하면 지금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장된 내용은 이미 있는 거니까 확인하지 않고 따로 안 하고 이거 뭐야? 네. 분위기 있는 사진 만들기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보정하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